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도 코스닥, 코스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보합에 마무리됐고 코스닥은 0.68에 마무리됐습니다. 시장의 온도차가 엄청나게 다른 모습인데 코스닥은 오늘도 상당히 많은 종목이 떨어졌어요. 1320개 정도 하락을 했고 거래소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장중에 보여드렸다시피 대형주 위주로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쪽에 더 주목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중소형주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매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매도가 좀 코스닥 시장에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면서 하락 종목 수가 많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그 ADR이라는 지표를 나타낸 겁니다. 이 ADR이라는 거는 20일 동안의 상승 종목 합과 20일 동안의 하락 종목 합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상승 종목이 높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하락 종목이 많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100하고 80을 기준으로 해서 120이 넘어가면 과열권이다. 그리고 8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종합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매도권에 있다라는 거. 그만큼 상승 종목 수가 적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지금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하고 지금은 완연하게 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매도권에 있어요. 종목이 쏠림에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서 보면 이렇게 과매도권에 있을 때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매도 상승. 그리고 과매도권에서 다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이거를 좀 최근 들어서 옛날하고 좀 틀린 페이스가 나와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를 보면 요때죠. 요때가 이제 과매도권에 진입하고 나서 지수가 4월 달에 트럼프 발작 이후에 주식이 올라갔습니다. 5월 달, 6월 달 요때가 거의 피크였고요. 그 다음에 횡보하고 다시 과매도권에 진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9월달 장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과매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과매도권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횡보라도 했고 좀 기간 조정을 거친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도 과매도권, 그만큼 종목이 쏠렸다라는 거는 요때하고 좀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때 과매도권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때도 과매도권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도 과매도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만 보면 과매도권이니까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형주 쏠림 현상이 워낙 많아지고 지수는 오르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이런 좀 질이 나쁜 이런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 올라가서 사면 떨어지고 안 사면 올라가고 환장을 노릇이에요. 현재 나스닥 선물도 현재 1.3%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유럽 증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넥스트 시장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충격이 한번 있었어요. 알테오젠도 장 마감하고 나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대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현재 1.9 마이너스까지 조금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거기서 마감을 하고 또 급락이 나왔다가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2차전지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매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알테오젠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먼저 볼게요. 나스닥 선물이 현재 1.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적게 나왔던 내용인데 미국의 지역은행들 신용 부분이 완벽한 폭풍의 직면에 있다. JP 모건의 CEO죠. 제이미 다이먼이 바퀴벌레가 어떻게
하나만 있겠느냐. 지금 신용 상당히 좀 어렵다. 제이미 다이먼이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좀 전이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유럽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고, 그런 것들 보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미국 증시 보시다시피 많이 올라 있습니다. 또 반도체 요즘에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좀 불가피한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조정의 빌미가 바로 미국의 지역은행 관련 부실,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죠. 불확실하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DR이 집중 종목, 일부 종목으로만 타겟돼서 지수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안 좋거든요. 일부 종목만 올려놓고 종합지수가 상승하는 이런 거 가장 안 좋죠, 이거는. 근데 이거를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기관들이 동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올라간 거죠. 여기 9월달, 정확하게 9월달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너무 단기간에 올랐어요. 이렇게 천천히 오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러면 되는데, 너무 단기간에 좀 많은 자금이 몰렸거든요. 반대로 그 삼성전자 개인 매도가 2개월 만에 2조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2개월 만에 12조.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늘었다라고 자꾸 80조 나오는데, 그거 잘 보면 삼성전자 매도예요. 삼성전자. 개인이 삼성전자 매도해가지고 예탁금이 늘어난 겁니다. 물론 일부 신규로 들어온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주로 삼성전자를 많이 매도해가지고 예탁금이 좀 크게 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이 조짐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소통방에서도 뭔가 붕 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아무리 봐도 과거의 패턴이 아닙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만 시장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받잖아요. 다른 것도 같이 빠지거든요. 오늘 그런 경우죠. 오늘 뭐 유럽 문제,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지역은행 문제로 나스닥 선물이 빠지니까 같이 빠지잖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빠지는 거예요. 알테오젠하고 뭔 상관이에요, 지금 사실. 근데 그냥 수급으로 그냥 밀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떨어지기만 같이 떨어지는 이런 질 나쁜 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의 유동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그러니까 이달 말이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90%대니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QT를 종료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말쯤이면 또 자금이 많이 풀리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약에 그 뭐 지역은행 때문에 조정받는다, 이런 걸로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때보다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의 그 기술주들이 너무 이유 없이 뭐 양자 컴퓨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고,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대려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거든요. 그런 사이클 변화가 있을지 이번 장에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조금 반등이 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알테오제는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많이 약하고, 오늘 개인들도 많이 팔았어요.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와서 사고 있는데, 개인도 오늘 못 버티고 14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기관들은 꾸준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의 주범은 개인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수급인데, 그죠?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하는 수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루하니까 이제 매도가 나온 건데, 얼마 안 남았어요. 참 지루할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라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악재가 없어요. 외부 변수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가 아닙니다.
예, 지금은 원체 지금 돈이 몰려가기 때문에 반도체 갔다가 2차 전지 갔다가 상당히 돈이 몰려가서 그런 건데 이건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큰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없이 단순히 수급적인 부분으로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기업의 성장성이나 실적 이런 걸로 가는 겁니다. 주식은. 그냥 수급으로만 몰렸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도 결국에는 빅사이클 온다라고 미리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알테오젠 역시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원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먼저 다 선반영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당장의 흔들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ADR 보여드렸죠. 가는 종목만 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런 시장이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과매도 국면이 나타나면 또 이렇게 과매수 국면으로 바뀌는 게 바로 ADR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보이다가 또 확산되고 조정을 보이다가 확산되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매도권에 지금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지는 이런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월, 12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변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봐야 지금 이제 1, 2조 정도 남은 거예요. 뭐 좀 지루한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한 121선까지 거의 내려왔거든요. 오늘 나스닥에 다시 한번 지역은행이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요거를 좀 체크해 보면서 특별히 뭐 잘 큰 무리 없이 지나간다. 오늘 좀 옵션 만기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돈줄을 쥐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금리 인하나 QT 중지에 따라서 유동성이 풀리는 그런 시기예요. 다만 사이클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기간 조정을 줄지 가격 조정을 줄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이 조정이 마무리된 시점부터 다시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많은 유동성으로 고객 예탁금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지면 저가 매수를 찾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뭐 알테오젠은 방법이 없습니다. 거래소 이전해야 돼요. 하루빨리 거래소 이전과 관련된 공시가 나와야 지금보다는 좀 짱대 양봉이 나오면서 변화를 주지 않을까. 임시조총은 12월 8일로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관련된 공시가 조만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렇게 종목 지수가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 수가 별로 없고 하락 종목 수가 거의 한 85%가 다 하락했다.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큰 시장이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중소형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기관들이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기관들도 그렇게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연기금이라도 조금 좀 분산해서 좀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같이 투자하고 있는 신용증권이나 다른 한투라든가 이런 데 돈 다 뺐잖아요. 액티브형에다가 다 집어넣거든요. 수익률 올리라고.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데다가 그냥 몰빵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회사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수급이 우선인데. 요런 장세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색깔은 계속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이클상으로 항상 사이클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나오니까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밤 미국 나스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은행에 관련돼서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후로 지나갈 것인지 이거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